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78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 아들이 3억 원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숨겨놓은 비밀 금고를 열어본 순간 형제들은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과연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가 끝난 후에 눌러주세요. 형, 어머니 통장에 3억이 있다고. 장례식장 구석진 휴게실에서 큰아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옥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지 겨우 6시간. 영정 앞에서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절을 올리고 있지만 세 아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맞아, 농협 통장만 해도 2억 8천. 그리고 우체국에도 뭔가 있다던데. 둘째 성호가 핸드폰 계산기를 두들겨댔다. 집값까지 치면 대충 5억은 넘을 거야. 평생 농사만 지으신 할머니에게 이런 목돈이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웠다. 그런데 1인당 얼마씩 나눠 가져야 하는 거야? 진호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법정 상속분으로 하면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는 거 아냐? 막내 민수는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계산이라니. 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민수가 제지했지만 형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나중에 언제까지 미룰 거야?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 절차도 빨리 해야 한다고. 성호가 반박했다. 그때 민수가 기억해낸 게 있었다. 형들, 그런데 어머니가 비밀 금고가 있다고 하셨어. 이 한마디에 형제들의 대화가 완전히 멈췄다. 뭐, 비밀 금고. 진호의 눈이 번뜩였다. 할머니가 비밀 금고를 왜 만들어 놨대? 비밀 금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냐? 둘째 성호가 민수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방 붙박이장 뒤쪽 어디쯤에.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지금 가자. 진호가 상복깃을 추스르며 말했다. 조문 시간 끝나면 사람들 더 많아질 거야. 형,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빨리 확인해보고 와야지. 만약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신고도 해야 하고. 성호가 핑계를 댔다. 실상은 호기심과 욕심이 앞선 것뿐이었다.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형들의 대화는 계속됐다. 할머니가 숨겨놓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혹시 금이나 보석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서류들? 추측만 난무했다. 막내 민수는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형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은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다. 평생 할머니가 생활하셨던 공간. 아직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방에서 형들은 주저없이 수색을 시작했다. 여기부터 찾아보자. 진호가 붙박이장을 열었다. 이상하네. 겉으로 봐서는 금고 같은 게 안 보이는데. 성호가 벽을 두드려 보기 시작했다. 똑똑, 똑똑. 소리가 다른 부분을 찾고 있었다. 여기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옷장 뒤쪽 벽면이 약간 다른 소리를 냈다. 옷들을 모두 빼낸 후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철문 같은 게 보였다. 있다. 진호가 외쳤다.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작은 철제 금고가 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자물쇠 대신 디지털 번호키가 달려 있었다. 그때 막내 아들 지훈이가 방에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12살 지훈이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 방에서 왜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던 숫자나 날짜 같은 거 혹시 기억나? 민수가 아들에게 물었다. 지훈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맨날 중얼거리시던 숫자 있어요. 625라고. 한국전쟁 이야기하실 때마다 625, 0625? 진호가 번호를 눌렀다. 찰칵. 드디어 금고가 열렸다. 형제들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런데 안에 있던 건 돈이 아니었다. 낡은 녹음기 하나와 여러 개의 편지 봉투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성호가 실망스럽게 중얼거렸다. 현금이나 금부치를 기대했는데 종이 뭉치들이라니. 녹음기는 왜 있지? 진호가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아직 작동했다. 그런데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에 형제들은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전화통화 내용이었다. 여보세요, 진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 달 전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었다. 할머니가 자신들의 전화 대화를 녹음해 두셨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 재생됐다. 성호야, 엄마인데.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검사비가 좀.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 요즘 애들 학비 때문에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미안해요. 둘째 성호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핑계를 대며 도움을 거절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거절당한 후 막내에게 전화하는 내용이었다.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엄마가 그냥 적금을 깨서 병원비 마련할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수야. 너라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하구나. 막내 민수는 그때의 일이 생생히 기억났다.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걸 알고 자신이 도와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전에 형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이다. 녹음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됐다. 이번에는 할머니 혼자 중얼거리시는 내용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럴까? 진호는 맏아들이라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성호는 멀리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섭섭하네. 평생 저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자식들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혼자 죽는 게 무서워.
그래도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녹음을 남기는 것도 애들한테는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둘째 성호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자신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큰형 진호도 마찬가지였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 녹음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사실 엄마는 너희들이 나쁜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들 바쁘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라도. 녹음기 재생이 끝나자 형제들은 편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첫 번째 봉투, 진호에게를 열어보니 병원 진단서가 나왔다. 할머니의 위암 3기 판정서였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다. 진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진단서와 함께 할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진호야, 엄마가 아프다는 걸 너한테 말 안 한 이유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야. 너는 맏아들이라고 항상 부담이 많았잖니. 엄마는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어. 두 번째 봉투, 성호에게를 열자 할머니가 몰래 찍어둔 가족 사진들이 나왔다. 성호 가족이 부산에서 놀러 갔을 때의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할머니가 언제 이 사진들을 구하셨는지 알 수 없었다. 사진 뒤에 할머니의 메모가 있었다. 성호야, 엄마는 너희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아.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세 번째 봉투, 민수에게 애는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각 아들들 명의로 적금을 넣어뒀다는 내용이었다. 1인당 5천만 원씩. 자식들이 거절한 후에도 할머니는 몰래 그들을 위해 돈을 모아두고 계셨던 것이다. 민수야, 형들이 엄마를 도와주지 못한 건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대신 적금을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형들이 힘들 때 써라. 그리고 형들한테 엄마가 섭섭해했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형제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다. 자신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심지어 몰래 돈까지 모아두셨던 어머니. 그런데 자신들은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만에 재산 분할 이야기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마지막 봉투는 새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가장 두꺼운 편지였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엄마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형제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이다. 너희들한테 말 안 한 이유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엄마 병간호 때문에 너희들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랬어. 엄마는 너희들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다들 바쁘고 힘든 거 알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의지하려 했나 싶어서. 할머니는 자신이 아픈 것도 모자라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진호야,
너는 맏아들이라고 항상 남들보다 더 책임감이 강했어. 어릴 때부터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내 가족만 생각해도 돼. 성호야, 너는 항상 속마음을 잘 표현 안 하는 성격이었지. 그래도 엄마는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고 있어.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알아. 민수야, 막내라고 엄마가 너무 의지했나? 미안해.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고마웠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까봐 그래. 엄마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가 제일 원하지 않는 거야. 진호와 성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재산 분할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으니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머니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몇억 원보다 소중해. 그리고 참, 너희들이 정말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집 뒤뜰 감나무 밑을 한번 파보렴.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감나무 밑에 뭔가 더 묻어놨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셨을까? 그건 엄마가 평생 모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희들이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됐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형제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그리고 함께 뒤뜰로 향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 형제가 함께였다. 감나무 밑을 파니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다.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에 물건들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안에는 형제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세 형제가 함께 놀던 모습, 할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하던 모습,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모습들. 할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추억들이었다. 각자의 이름으로 된 편지도 하나씩 더 있었다. 진호야, 너는 맞이라고 항상 참았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아들인지. 성호야, 너는 속상해도 표현 못하는 성격이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내 마음 말이야. 민수야, 너만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이제는 형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해. 그리고 가장 밑에는 진짜 통장이 있었다. 할머니가 6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 8억 원.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다. 이 돈은 너희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엄마 생각을 나누는 날에만 쓸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가족 모두를 위해서만. 혼자 쓰는 건 절대 안 돼. 그로부터 1년 후 김옥순 할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세 형제는 약속대로 모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약속을 지켰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다.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모두 이제 자주 와요. 그리고 서로 많이 도와줘요. 진호는 회사가 어려울 때 동생들이 도와줘서 위기를 넘겼다. 성호는 아이가 아팠을 때 형과 동생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와줬다. 민수는 이사할 때 형들이 직접 와서 도와줬다. 할머니가 바라신 대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가 매년 자선 기부도 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 이름으로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려고요. 실제로 형제들은 할머니가 남기신 돈 중 일부를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기부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였다.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더 성숙해졌다. 할머니가 진짜 부자였구나. 돈도 많았지만 사랑이 더 많으셔서 더 부자였어. 할머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형제들은 이제 매주 한 번씩 단체 채팅방에서 안부를 묻는다. 명절에는 반드시 모여서 할머니를 추억한다.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있던 말씀처럼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옥순 할머니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견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마지막으로 언제 안부를 물어보셨나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